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서울 잠실 아이파크와 경기 성남 판교, 의왕 고천 등 수도권 19곳에 6,041호, 서귀포 서원과 당진 우강 등 비수도권 4곳에 454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금천 중랑구 고가도로 하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 간접자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 고가하부 부지에는 작은 도서관, 전시 세미나 공간, 쉼터 등이 들어서고 중랑천 고가하부 부지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28일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북부를 가로지르는 동북선은 왕십리역을 출발해 상계역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13.4km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1조 4,361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는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고가하부예요. 다목적 공간을 활용해서 서울형 생활 간접자본의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랑천 고가하부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 계획이고 또 금천 고가하부에는 작은 도서관과 전시 공간 또 쉼터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저희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어서 꼭 한번은 중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지역,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 매물들, 핵심 주택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4차 산업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는 충청북도 오송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한강변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이제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미 이사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네, 박미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입니다.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오송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요. 시세는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충북이고요. 청주시에 있는 오송읍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입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똑똑부동산에서 지금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오송에 대해서 입지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이제 국내 유일의 KTX 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오송역입니다. KTX 내에서도 이제 호남선과 이제 경부선이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대전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목포를 가신다든지 하려고 할 때도 오송역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바로 그 교차 지점이 바로 이제 오송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 강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TX나 SRT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이제 오송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
가고 또 세종까지는 20분 내로 이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세종 BRT라든지 또 세종과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계획 노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던 1호선 지하철 복선 전철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1호선 라인을 이용을 해서 바로 오송역까지 접근이 가능한 큰 호재까지, 교통 호재까지도 갖춘 지역이 바로 이제 오송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오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맞물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 따라서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이제 2025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송을 좀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오송역 인근에는요, 정말 많은 산업단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수요층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오송 산업단지 하면 이제 제1산단, 제2산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리 종사자 수만 해도 22,0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또 제3산단까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무려 300만 평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산업단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충청대라든지 교원대, 약학대, 홍익대, 고대 캠퍼스 5개 대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학교 임직원 수요 자체가 28,000여 명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이제 풍부한 임차 수요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북 오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 핵심 제4차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서 여러 국책 사업들, 개발 계획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2030 국가 바이오 헬스 육선 전략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공학에 대해서도 충북권 그 중에서도 이제 오송을 가장 중심 지역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을 1.8%에서 6%로 늘리고 뭐 일자리도 30만 개 이상 생겨나는 그런 5대 육성 전략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반도체 산업에 의해서 이제는 바이오라든지 헬스 뷰티, 에너지, 인공지능 등 이제 4차 산업의 육성지로 이제 30대 20년에서 30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이제 4차 산업의 중심지로서 이제 오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데요. 일단은 KTX SRT를 이용한다면 뭐 전국 어디로든 좀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기 오송 산업단지라는 이 대규모 호재로 인해서 여기서 오는 또 임차 수요 풍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이런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오송역 주변으로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생겨날 예정입니다. 먼저 오송 제1산업단지를 살펴보면요. 뭐 기업체라든지 대학, 연구소, 그리고 국책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입주 업체만 하더라도 90여 개, 종사자 수만 해도 만여 명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점이 이런 산단 안에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단지에는 이제 국제 비즈니스벨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복합형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종사자 수만 해도 이제 9천여 명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2산단에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12,000여 세대의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많은 인구 유입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산단 안에는 앞으로 오피스텔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인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송은 이제 도시개발계획구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1산단, 제2산단 넘어서 제3산단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6년에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만 하더라도 약 300만 평에 이루어지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망과 연계해서 이 삼산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헬스의 특화 산업단지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산업단지가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고요.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송은 어떻게 보면 또 K뷰티의 화장품 산업의 중심지 하면 이제 오송이 바로 떠올리게끔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컨벤션 센터도 건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송역 인근에 대규모 전시 시설이 생겨날 예정인데요. 뭐 뷰티 박람회라든지 바이오 산업 박람회, 뭐 국제 세미나 등이 바로 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전시 시설뿐만 아니라 뭐 호텔이라든지 복합 쇼핑몰이 조성이 되면서 바이오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없이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이 컨벤션 센터와 굉장히 가까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타나는 일자리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뜻 이 교통호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교통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예타 면제 대상들이 지금 몇 군데 선정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가장 수위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충청북도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5개 이상이 예타가 면제가 될 정도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이 이제 추진된 지 8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어주는 KTX와 SRT와 연계를 하고 또 추가적인 1호선 지하철 노선의 연장선이 이루어지는 바로 오송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세종과 함께 더불어 충청권의 교통의 핵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송, 세종, 대전 간의 BRT, 간선 급행버스라고 하는 이제 BRT까지 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BRT로 인해서 세종과의 접근성은 더욱더 좋아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2025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서 오송까지 이제는 1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한 그런 큰 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송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 헬스, 뷰티, 에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육성 중심지로서의 역할 좀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4차 중심지에 20-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역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주시 이 오송읍에요. 이렇게 대규모 호재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나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앞으로의 것 같으니까 이 발전하는 부분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덕구 오송읍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그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 지역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희소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생겨나는 컨벤션 센터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좀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억에서 약 1억 3천만 원의 층과 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 투자나 월세 투자나 갭 투자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월세 투자로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오피스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월세 투자할 경우에는 보증금 한 500에서 1,000만 원에서 월 40에서 6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세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곳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정말 이 오송역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산업단지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송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약 540만 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구성이 되면서 그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주 근접에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바로 이제 오송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오송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호재, 제2의 경부고속도로와 불리우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든지 제1호선 복선 전철, 그리고 이제 KTX와 SRT를 이용을 한다면 오송역에서 서울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오송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좀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호재와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이 충북 청주시로 가봤고요. 계속해서 박미희 이사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박미희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서울로 오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이곳의 입지는 어떨까요? 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광진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진구 중에서도 이제 자양동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워낙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이 지역 역시나 신규 공급이 드문 곳이고 워낙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라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광진구 하면 이제 건대 입구역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의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이기도 합니다. 대학 상권과 그리고 이제 먹자 골목, 대기업 상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많은 유동 인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권이 발전을 나감으로써 주변에 주택의 임차 가격의 상승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노선이 이어지는 이제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7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청담역,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2호선 라인을 이용하더라도 이제 왕십리라든지 그리고 잠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양동 하면 또 생활 편의 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대형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극장, 이런 중심대로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생활 편의 시설들을 모두 도보권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 워낙 대학 병원이나 대학가 그리고 많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지만 신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고 그리고 잠실 그리고 인접한 성수 IT밸리의 풍부한 종사자들의 수요까지 직주 근접을 원하는 다양한 임차 수요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자양동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인데요. 특히나 7호선을 이용한다면 청담역과 두 정거장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니까 강남과의 접근성 좋다는 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진구는 건대에서부터 자양동, 구이동까지 계속해서 상권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기존 상권들이 죽어나가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이 지역에서는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리 하나를 두고 한 곳에는 이제 대학 상권 그리고 대기업 상권이 같이 공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기존 상권을 받쳐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된 소비층이 소득이 많은 30대 직장인들이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도 거주나 방문들이 30% 정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곳 상권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호재도 갖추고 있습니다. 2호선 구간 중에 이제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구간을 지상화하는 잠재적인 호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이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과 강변역, 고가철도는 이제 도시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발전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 요청이 계속해서 요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지역을 신촌거리를 넘어서는 서울의 최고의 상권으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2호선의 지하 사업, 이 잠재적인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호재가 되겠습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업용지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이제 광진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상업용지 비율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 하는 지역도 바로 이제 광진구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만큼 개발 계획이라든지 땅에 대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양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곧 착공이 앞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구역 3번 출구 딱 나오게 되다면 이제 예전에 법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2017년에 문종동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자양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광진구 통합청사와 복합타운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31층의 업무시설,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정말 이 지역 굉장히 크게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역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신축 주택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화도 많이 되었고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현대화 사업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신세계와 한진중공업이 손잡고 곧 착공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32층의 복합시설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제 터미널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판매, 업무시설들이 들어서는 개발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중곡동 일대의 12월 준공을 목표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의 의료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형 병원 하나가 가져오는 효과와 임대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임대 수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라 불리우던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리고 종합의료 복합단지들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사업도 그렇고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이어서 또 의료 인프라도 좋아집니다. 중곡동 의료 복합단지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욱 좋아질 이 자양동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지역 내 핵심 상권, 더블 역세권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 가격이 이미 이제 3억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재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양동을 임장 활동을 해보니까 채 3억 원이 안 되는 2억 9,500만 원부터 형성되는 주택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2억 9천만 원부터 크기는 또 3억 4천만 원까지 신축 투룸이 주택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최대 5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주택이 이제 2천만 원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전세가 들어와 있는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하실 수 있는 신축 투룸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양동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안에 풀 옵션으로 구성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투자할 경우에는요. 이제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약 2천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 살펴봤고요. 광진구 자양동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자양동 쪽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같이 동반 상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 입구역에 광진구에서 굉장히 많은 생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건대
입구역 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유동 인구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그리고 이제 대학 병원들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도보로 건대 입구역을 이용이 가능해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인지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진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3대 개발 호재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구의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예전에 법원 단지들이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종동으로 모두 다 이전을 했는데요. 이 지역 구의역 바로 앞에 광진구의 통합청사가 무려 10개 동으로 생겨나겠습니다. 통합청사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이라든지 호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들어서면서 구의역 인근 딱 와보시면 지금 한 60에서 7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낮은 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허물고 복합시설들이 10개 동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같이 지가 상승을 누려보시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인근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가 났는데요. 신세계와 한진중공업이 손을 잡고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허름했던 현대화 사업이 이제 허름했던 동서울터미널이 이제 현대화 사업이 본격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하 5층부터 지상 32층까지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런 터미널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또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바로 또 중국동 굉장히 가까운데요. 복합 의료단지도 올해 말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진구는 계속해서 상권이 확대돼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적으로 이제 상권 수요 그리고 대학생들 세종대학교라든지 건국대학교들의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의 수요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임차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자양동이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서 신규 공급이 드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지역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박미 이사님이 그 세미나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또 예약하실 분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알려주신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똑똑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가 좋은 시장을 만들까요? 또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더욱 상승하게 할까요? 이런 부분 참 먼저 알면 참 좋을 텐데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똑똑부동산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입니다. 인사드려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알려주시나요? 네, 서울 안에서도 매우 노후화되었다가 개발이 진행되고 또 계획되어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하나이자 시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GTX 비노선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망우역 인근의 한 동짜리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이 준비한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류지만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시세는 2억 7,3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입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영등포 하면 요즘 영등포 하면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역은 서울 2030 플랜에 매우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1, 2인 가구의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교통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하철은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더불어 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여의도 근무지역으로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5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 광화문 공덕으로,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신도림,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종로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도 임대가가 저렴하고 또 업무지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단지들로 이동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도보로도 가능하지만 차량 이용 시 매우 빠른 진입이 가능하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마거산업단지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지도로의 접근성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핵심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고, 또 영등포시장이 있어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편리하게 쉽게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녹지환경 및 여가생활시설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여의도공원, 한강, 또 영등포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도 상당히 우수한데요. 1, 2, 5,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이라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의 투자 가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소개되었는데요. 영등포의 개발 호재로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이 노후화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되는 이유가 바로 서울 2030 플랜의 정책상 중요도와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이 노후화가 조금씩 개선될수록 바로바로 가격 상승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 도시재생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던 아크로타워스퀘어가 처음에는 미분양이 났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의 현재 13구역에는 대우두산으로 30층 5개 동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26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된 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해제가 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신축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서 현재 영등포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몰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신흥 주거 지역으로 점점 변화하고 또 앞으로 여의도가 더욱더 개발을 하면서 주거 지역으로 가치 상승이 되는 곳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둔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는 국제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일단 여의도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내년에 완공이 되는 파크인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해당 건물은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하여 많은 유동인구의 증가와 상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MBC의 S사옥은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그에 따라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는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음폭길 지하 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음폭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 IC부터 목동교 국회의 사당까지 총 7.6km 되는 구간을 지하화시키고 지상에는 공원과 상업시설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수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하 사업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주거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이 되면 기존에는 1시간 30분이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겠고 주 2단계가 연장이 되면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어 더욱더 많은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가치 상승이 보여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보시더라도 현재 영등포는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30 서울 플랜도 그렇고요. 또 신안선선 복선전철 개통이라는 큰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이 영등포구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 듣고 있는 곳이요. 영등포동 투룸구조 오피스텔인데요. 이곳의 시세는 어떨까요? 전반적인 시세 흐름 알려주시죠. 네, 영등포 지역의 시세는 대형 건설사들의 개발을 착공과 완공 시점의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 시 2억 7,300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금은 2억 5,500만 원부터 3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이용 시 실투자 금액은 1,800만 원부터 4천만 원 사이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대출을 이용하시면 보증금은 2천에서 3천만 원, 월 수입은 80에서 90만 원 사이의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고요.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좀 어떨까요? 입지 여건부터 알려주시죠. 네, 중랑구 상봉동은 인근에 상봉역과 망우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두 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의 주택들을 추천드리겠는데요. 망우역은 GTX 비노선의 정착지인 한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봉역은 7호선이 있는데요. 강남 지역까지도 20분 안으로 갈 수 있어서 매우 선호도가 높은 노선이고, 또 망우역과 상봉역에 동일하게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를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주요 업무지가 있는 서울역, 용산역, 공동역을 지나가고, 또 춘천과 강릉 등 유명 관광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경춘선과 KTX가 있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량리역으로도 지하철과 버스로 10분 내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도 매우 우수하지만 생활 인프라도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마트들이 위치해 있고, 대형 쇼핑몰인 엔터식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별내신도시, 잘매지구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주변에 녹지 공간도 매우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봉화산, 그리고 용마공원,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시면 대규모 개발이 잡혀있는 중년층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그리고 특히 본 매물 중심으로 많은 개발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올해 상반기 이주를 마치고 착공이 들어가는 중화재정비 축진지구가 있고, 해당 지역에는 상봉 재정비 축진지구와 또 아래쪽은 명목 팩션 개발 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의 많은 개발들로 인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위치적인 장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교통 여건도 우수하고요. 또 우수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떨지 또 설명 부탁드려요. 네, 중량구는 그동안 서울 안에서도 개발들이 너무 늦어져 왔는데요. 개발들이 늦어진 만큼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노선들이 있는 망우역과 상봉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지속적인 집가 상승 및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얼마 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GTX 비노선의 정착지인 망우역이 있습니다. GTX 비노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마석과 인천을 연결하고 그중 주요 지역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GTX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 투자를 하신다면 집가 상승에 많은 이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량리에서 면목 신내역까지 가는 경전철인 면목선이 조기 착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봉동뿐 아니라 중량구는 교통의 핵심 지역인 청량리로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지면서 교통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상봉터미널이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상봉터미널은 노후화되고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작에 개발이 되었어야 했었는데요. 이미 건축 심의가 통과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중량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고층 주상복합이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2층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3개 동이 들어오면서 백화점, 업무시설 및 주거시설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내 차량 기지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예상되는데요. 약 5만 평 부지에 의료 실버 산업과 같은 4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약 2만 4천 개가 생기면서 지역경제 활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동부권의 교통의 핵심이었던 동부간선도로는 심수 문제와 교통체증 문제가 계속되었는데요. 2026년까지 지상 1개였던 노선을 2개로 나누고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여 지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중량구로 이어지는 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기존 도로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발은 약 2조 4천억이 투입되는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부지가 약 2만 9천 평인 이곳에 터미널을 연결시켜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의 중심에 코엑스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호재들을 보시더라도 상봉동 일대는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과 더불어 주변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이 될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곳의 개발 호재 또 상당히 풍부한데요. 첨단 산업지구가 들어서면 인구 증가와 함께 훨씬 더 발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랑천이나 또 상봉터미널 개발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다가 교통 호재까지 있어요. GTX B노선 개발로 인해서 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룸 구조의 아파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시세는 어떨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망우역과 삼봉역 사이에 있는 삼봉동 지역의 시세는 매매 시 2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전세 시 2억 3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월수익 70에서 8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 대출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억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으로 가능하고,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부터 1억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시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좀 어떤 점을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면 좋은지 투자 포인트 체크해볼까요? 네, GTX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중량구는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라 소액으로도 서울에 투자가 가능한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와보시면 많은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간 이 지역에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택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삼봉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적은 금액으로 미리 투자하신다면 아직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해당 지역의 핵심 개발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5년 이상 보유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에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곳에 참 개발 호재가 많다고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풍부한 것 같아요. 일단 GTX B노선이나 면목선 개통 같은 교통 호재도 있고요. 여기에 개발 계획들이 많은데요. 상봉터미널이나 또 좀 전에 코엑스까지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앞으로 중랑구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루지만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체크해 볼게요.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였는데 놓쳐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전화 주시면 또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끝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똑똑 부동산에서 많은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